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반갑습니다. 남해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 기후위기 마함 해봅시다 진행자 최정민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한 차례 추위가 다시켰죠. 물론 우리 남해군에서는 그렇게 춥지는 않았습니다. 바람이 좀 많이 불었죠. 근데 서울 쪽 중부권에 눈이 엄청나게 내렸어요. 첫눈치고는 상당히 많은 눈이 내렸죠.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그 해수 온도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증기가 많이 공기 중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이 많이 내린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극단적인 기후들 한번 내릴 때 많이 내리고 그리고 내리지 않을 때는 아예 가뭄이 지속되는 이런 현상들이 점점 심각해요. 이번 한파, 오늘 제가 지금 녹음하는 거는 수요일인데요. 12월 4일이죠. 11월 4일. 근데 요 방송 나가는 날이 12월 5일입니다. 이때부터 추위가 또 시작될 거예요. 아마 토요일쯤에 한 차례 더 2차 한파. 올겨울 들어서 2차 한파가 아마 이어질 것 같다고 전망하고 하루빨리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기후와 관련된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아이린이 부릅니다. Like a Flower. Yeah. I'm growing like a flower. Unlocking superpowers. I'm singing in the shower. 비오르는 happiness. It's more than just a feature. 더 다정해질 용기. 날 감싸오는 나. I'm gonna be alright. Al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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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right. 고요했던 하루에 난 서서히 깨어난 작은 틈 사이 아주 선명히 속삭이는 마음이 낯설지 않아. Should feel alright. 차곡히 맘을 채워뒀던 꿈 위에 한 조각 용기를 불어넣은 그 순간 그 숨에게 파워 되살아나. Fly, fly high. I'm going like a flower. Unlocking superpowers. I'm singing in the shower. 비오르는 happiness. I'm alright. Alright, alright, alright. I'm glow like that, glow like that. I'm gonna be alright. 온기를 잃은 가든 그 위를 채운 빛. 기나긴 잠에 빠진 소원을 깨워내. I'm safe in my own eyes. 괜찮아, trust myself. I'm going like a flower, unlocking superpowers. I'm singing in the shower. 비오르는 happiness. It's more than just a feature. 더 다정해질 용기. 날 감싸오는 나. I'm gonna be alright. I'm singing in the shower. 비오르는 happiness. It's more than just a feature. 더 다정해질 용기. 날 감싸오는 나. I'm gonna be alright. 내 안에 활짝 피어날 거야. I'm grow like that, move like that. I'm gonna be alright. Al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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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right. I'm alive. 꽃을 좋아한다는 노래인 것 같아요. 꽃을 좋아하죠. 우리 인간들도 꽃을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특히 물론 남성분들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고 많고 여성분들은 특히 더 많이 좋아하시죠. 그리고 꽃 받는 거를 굉장히 기뻐하시잖아요. 그죠? 이런 꽃
꽃을 또 누가 또 좋아할까요? 예, 새들이 좋아합니다. 오늘 방송 나가는 11월 5일은 국립새의 날입니다. 국립새의 날. 우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기후 위기와 관련된 우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돼. 근데 지금 우리가 현 상황대로 인간의 인위적인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한다면 새는 어떻게 될까요? 새는 점점점 멸종이 돼. 현재 예상에는 전 세계 조류의 30%가 이번 세기에 멸종당할 수 있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스탠퍼드와 듀크 대학 공동 연구팀이 조사를 했다고 30%. 그리고 또 세계 자연보호 기금에서는 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바다새 종류의 30%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새들이 점점 죽어가고, 그래서 11월 6일을 국립새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국립새, 보통 이름하면 세계자나 국제자가 들어가죠. 근데 여기는 국립이라는 단어, 국립이라는 것은 우리 아시잖아요. 국립대, 이번에 우리 남해대학이 도립대였잖아요. 그죠? 도립대였는데 아마 창원대학교하고 아마 합칠 것, 통합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국립대학이 되겠네요. 그죠? 국립이라는 것은 한자를 찾아보면 국가가 운영하는 이런 뜻이, 그러니까 새의 날을 국가 차원에서, 그 전에 이제 세계 철새의 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세계자가 붙으면 전 세계가 같이 모여서 그걸 공동 대응하는 건데, 아마 국립이라는 글자가 붙은 것은 그러니까 나라가 한 국가가 운영해서 그런 새를 각각 보호하자는 취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마 국립이라는 단어가 기념님 앞에 붙은 것 같다는 생각. 국립새의 날 11월 5일입니다. 12월 5일입니다. 12월. 기억해 주세요. 새가 공룡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공룡입니다. 공룡인데 좀 작죠? 우리가 이때까지 우리 치킨을 엄청나게 먹고 있는데, 치킨 통닭이죠. 통닭을 엄청나게 먹고 있습니다. 바로 공룡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룡을 먹고 있었어요. 우리 공룡 영화 보면 인간이, 우리 주라기 공원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주로 인간이 공룡한테 잡혀 먹죠. 실제 현실은 우리가 인간이 공룡을 먹고 있었다. 오리도 공룡이죠. 예, 새는 모두가 공룡입니다. 공룡의 후손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보면 닭은 1년에 600억 마리입니다. 억입니다. 600억 마리가 지금 도살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죠. 그리고 2위는 오리인데요. 26억 마리입니다. 3위는 토끼 22억 마리. 4위는 돼지 13억 마리, 5위는 염소와 양으로 9억 마리, 6위는 칠면조로 7억 마리, 7위는 소입니다. 4억 마리가 도축. 근데 보십시오. 2위에서 7위까지 합쳐도 닭이 지금 600억 마리입니다. 600억 마리. 6분의 1도 안 됩니다. 그 정도로 닭이 엄청나게 우리 인간이 먹고 있죠. 맞습니다. 우리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저도 저번 주에 닭을 먹었습니다. 아니 또 사이사이에 닭가슴살도 먹고 여러 가지를 많이 먹고 있죠. 그래서 이 닭을 비유를 들어서 그렇지만 요거는 가축화 시켰으니 우리가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른 야생 조류들을 보호해야 되지 않을 이런 생각이. 닭도 되도록이면 많이 먹지 않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홀로새거든요. 홀로새를 어떻게 기준을 잡냐면 전 세계 지질청에 닭뼈가 발견되기 쌓여 있습니다. 그게 1950년대 정도. 그래서 홀로새를 1950년부터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엄청난 닭들이 우리 인간들이 먹고 있습니다. 물론 소나 돼지보다 양이나 염소 요런 애들보다 키울 때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건 그러나 엄청난 양. 그러니까 양으로 보면 우리가 닭을 키우고 도축하고 먹고, 그리고 남아서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시면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엄청나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번 주말은 좀 춥습니다.는 좀 따뜻하게 앉아서 다른 고구마라든지 요런
호떡이라든지 이런 걸 드시고 되도록이면 닭을 먹지 않았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드시고 싶으면 드셔요. 닭은 가축이니까 그죠. 가축. 3,500년 전경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경에 적색야계라고 하는 새가 있었어요. 그 새가 직계 조상입니다. 직계 조상. 그리고 더 그것을 올라가면 2억 2천만 년 좀 전에 공룡이 태어납니다. 한 공룡이 태어나는 미크로납토르라고 1억 2,500만 년 전에 이 미크로납토르라고 하는 공룡이 출현합니다. 이 공룡이 새의 조상들이다. 첫 조상들이다라고 현재 보고 있는 굉장히 작습니다. 한 몸 길이가 0.8m 정도, 무게는 약 한 1kg 정도. 그리고 여러 가지 그리고 뭐 까마귀와 유사하게 잡식성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한 가지만 먹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를 먹이가 다양했다는 이야기. 먹이가 다양했으니 살아남기가 수월하겠죠, 그죠? 그리고 깃털을 갖고 있어.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기낭이라고 기낭. 예, 공기 주머니입니다. 공기 주머니가 온몸에 다 뼈 속에까지 이 기낭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뼈 안이 텅텅 비었거든. 그래서 날 수 그 조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낭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산소 호흡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번에 축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치골이라고 우리가 삼계탕 같은 거 먹으면 Y자 모양의 뼈가 가늘한 뼈가 있죠. 그게 치골인데요. 요게 하늘을 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리고 골반 쪽에 구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그전에 동물들은 다리가 몸통에 붙어 있었거든요. 몸통에 붙어 있어서 이렇게 기는 형태, 악어 같은 거 알죠? 악어 생각해 보십시오. 악어 어떻게 걷습니까? 뒤뚱뒤뚱 그렇게 걷죠. 근데 이 공룡들은 몸통 아래에 이 다리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발로 직립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돼요. 공룡들은 대체로 네 발로 가는 공룡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주로 초식 공룡들이죠. 육식 공룡들은 대부분 다 직립합니다. 직립.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최초로 직립 보행을 한 것이 아니고 공룡이 직립 보행을. 요거는 폐렴기 대멸종 95%의 생물들이 절멸당했습니다. 절멸은 유전자까지 싹을 없어지는 그러니까 후손이 없는 거죠.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진 그럴 때 절멸이라고 하는 멸종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이런 멸종의 95%의 생물들이 완전히 지구상에서 그럼 나머지 5%가 살아납니다. 그것도 5%가 대부분 다 살았을까요? 아니죠. 거기서도 대부분이 다 그러니까 55%가 살았다는 건 모든 생물종의 5%가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생물종 유전자를 가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애들이 5%만 살았다. 그 중에서는 또 많은 개체수들이 죽었고 엄청난 멸종입니다. 그때가 폐렴기거든요. 그 폐렴기를 지나면서 이 공룡들이 다리가 옆이 몸통이 아니라 바로 직립할 수 있는 형태의 그런 모양으로 진화되었어요. 그러면서 공룡들이 폐렴기를 지나고 나서 살아나게 됐어요. 그 이후에 트라이아스기 대멸종이 있거든요. 그때 공룡이 살아납니다. 한 60% 정도의 생명들이 멸종하는데 근데 그때 공룡은 살아남아요. 공룡이 어떻게 살아남았는? 공룡은 온혈 동물 온혈 동물도 있고 냉혈 동물도 있습니다. 주로 초식 공룡들은 냉혈 공룡입니다. 그러니까 뱀 같은 거, 뱀 아시죠? 뱀은 바깥 온기에 따라서 온도가 변하죠. 몸 온도가 변하죠. 근데 온열 동물, 우리 같은 인간들이죠. 우리가 스스로 열을 냅니다. 몸을 항상 우리가 37.5도를 유지하죠. 그래서 면역력을 항상 유지해 줍니다. 그래서 내부의 생체적인 호르몬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이 바로 이 온도에서 발현되는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을 유지해 갑니다. 바로 공룡도 육식 공룡들은 대부분 온혈 동물들. 그러니까 멸종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화산들이 폭파하고 화산염들이 쟤들이 하늘로 날아가겠죠. 그럼 햇빛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면 추워지죠. 바로 그럴 때 자기 몸을 따뜻하게 유지시켜주는 바로 온열 동물은 살아남을 수 있어요. 바로 그러면서 트라이아스기 때 공룡들이 살아나. 그 이후에 공룡들이 엄청나게 규모가 커지죠. 완전히 2억 년 정도 동안 바로 지구를 지배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성장하죠. 그러면서 새가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새의 조상 미크로납토르가 약 1억 2,500만 년 전에 처음으로 태어나죠. 그러면서 새로 발전해 갑니다. 근데
또 중요한 사실, 바로 공룡들이 멸종하는 시기가 6,500만 년 전에 뭐 소행성이 충돌했다라고 하는 게 정설인데요. 그거 말고 소행성 충돌하자마자 다 죽은 건 아니죠. 충돌하면서 여러 가지 지각 변동입니다. 화산도 터지고 땅도 움직이고 해일도 일어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또 화산재가 덮이기 시작. 그때 새는 살아남. 새라고 하는 공룡들은 조류죠. 조류는 살아남. 나머지 공룡들은 최소 25kg 이상 되는 공룡들은 거의 모두가 멸종합니다. 근데 새는 그 정도 크지 않죠.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죠. 그리고 온열 동물, 그리고 하늘을 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난다는 것은 그만큼 먹이들을 다양하게 곳곳에서 빨리 이동해서 먹이들을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새들은 살아남을 수. 우리가 지금 치킨을 먹는 바로 그 결정적인 이유이죠.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제스비가 부릅니다. 너와의 모든 지금. 제제 승원 까비 말도 안 되게 싱그러웠어 노래도 됐던 그 나이에 이유 없이도 특별했었지 그때 그게 난 그리운 거야 아마 그 모든 시간 속에 날 여전히 기억해 내게 언제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면 바로 지금 날 알아보고 날 믿어주는 너와의 모든 지금 아무것도 아닌 건 아무것도 없었어 지나간 모든 순간들 이루지 못한 그 모든 꿈을 또 한 번 만났어 안 되면 그냥 웃어버리고 또 하면 되지 뭐 쏟아지는 빛들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어 J square 재수는 위트 라이라고 쓰디수 눈물을 삼키며 말했었지 비밀을 알려주자면 넌 뭘 했어도 성공할 연인 걸 알고 있잖아 한 번도 굳이 말하지 못한 그말 내가 뒤에 있어 당장 찔러버려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을 시작해 내게 언제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면 바로 지금 날 알아보고 날 믿어주는 너와의 모든 지금 쏟아지는 별빛들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어 피할 수가 없는 날이면 하루쯤은 그냥 구겨 던져버려 온몸으로 막아도 내일은 올 테니까 Get it over tonight Say what you believe 넌 너를 그냥 믿어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면 네 곁에 나를 믿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무것도 없댔어 우리의 모든 순간들 We're gonna wait till you be there 쏟아지는 빛들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어 닭과의 지금, 닭과의 모든 지금, 닭과의 모든 지금. 600억 마리가 1년에 2018년 기준입니다. 1년에 전 세계적으로 600억 마리가 도축. 근데 이 닭은 참으로 모성애가 강한 새입니다. 뭐 치소성이라고 하는데요. 알을 한번 품으면 끝까지 이 알을 책임집니다. 모성애를 엄청나게 보여. 바로 그것을 잘 보여주는 영화가 있었어요. 바로 마당을 나온 암탉인데 2011년에 개봉했습니다. 많이 봤네요. 220만 명. 우리나라 사람 220만 명. 그때 당시로 보면 막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애니메이션인데 불구하고 엄청나게 봤다고. 여기에도 닭의 마당을 나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갇혀 있거든요. 알만 낳는 그런 닭이었어요. 얘 이름이 잎사귀입니다. 이 닭의 이름이 잎사귀인데요. 잎사귀는 알만 노는 양계장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예, 좁디 좁은 곳에서 알만 낳죠. 항생제 먹고. 그는 잎사귀가
밖 마당을 보니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알을 낳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알을 품어보고 싶는 욕망을 그래서 마당으로 나가고 그러면서 진짜 실현을 합니다. 여러 가지 모이를 먹지를 않죠. 그러면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당으로 가죠. 그러나 거기에도 여러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죠? 세상 밖은 어려움이 많죠. 흔히 우리 왕따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문제점도 조금 비판하는 것. 이 영화를 보면. 그래서 잎사귀는 마당을 나와버립니다. 아예 이제 밖으로 자연 속으로 뛰어들죠. 근데 거기에는 또 엄청난 존재가 있습니다. 쪽제비죠. 쪽제비가 이 잎사귀를 사냥하기 위해서 따라다닙니다. 근데 어느 날 청둥오리가 이 잎사귀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살아나죠. 근데 저기 보니까 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잎사귀의 꿈은 뭐였다고요? 예, 알을 품어보는 그거를 해보고 싶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알을 품습니다. 근데 그 알은 누구냐면 자기를 도와주었던 바로 천둥오리의 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잎사귀가 알을 품고 있는 동안 이 천둥오리는 잎사귀를 지켜주죠. 마침 쪽제비가 나타나. 그러면서 싸우죠. 천둥오리와 싸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쪽제비가 이기겠죠. 홀로 잎사귀는 알을 품고 그리고 거기서 만납니다. 초록이가 태어나죠. 천둥오리, 초록이. 엄마는 닭입니다. 아들은 초록이는 천둥오리입니다. 그럼 또 어떻게 했습니까? 또 많은 왕따가 존재하겠죠. 네, 그런 문제를 또 합니다. 그러나 또 큰 차이가 닭은 텃새입니다. 텃새 3,500년 전에 가축화가 되었죠. 인간에 의해서. 그래서 텃새입니다. 멀리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천둥오리는 철새죠. 물론 요즘은 수변 공원들이 많아서 요즘 천둥오리도 텃새가 되어 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애니메이션에서는 철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철새라는 것은 다른 데로 날아가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헤어지게 됩니다. 잎사귀와 초록이는 그 이후에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결말을 맞이합니다. 새드 엔드죠. 슬프게 끝납니다. 그럼 얼만큼 슬플까? 그 이유는 뭘까?를 이 영화를 보셔야 되겠죠? 마당을 나온 암탉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춥습니다. 바람이 아마 남쪽은 바람이 불지 않을까? 왜? 서고 동저형이거든요. 지금 현재 동쪽은 전리저기압. 예, 전리저기압이라는 것은 저기압 큰 덩어리의 저기압에서 떨어져 나온 저기압입니다. 그래서 동쪽은 저기압입니다. 전리저기압에 자리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쪽은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는 고기압과 저기압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고기압은 바람이 불어 나갑니다.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갑니다. 그러면 서쪽에 있는 고기압에서 바람이 불어 나가니까 결국은 북극에 있는 찬 공기를 우리 한반도 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 그렇다는 이야기는 동쪽에 지금 저기압이 존재하니까 결국은 북쪽에 있는 바람을 끌어들이는데 바로 북쪽에 있는 차온 공기를 끌고 한반도 쪽을 지나면서 끌어들어가. 그래서 한반도 이번 주 주말에 춥니다. 그리고 바람도 북풍이 많이 불겠죠. 그러면 우리 남해 쪽은 아무래도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다 보니까 남해군 추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밖에 나갔다가는 감기에 걸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번 주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 마당을 나온 암탉을 보시면 되도록이면 닭보다는 고기보다는 호떡이라 고구마라든지 요는 밤이라든지 요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먹으면서 영화를 그리고 600억 마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600억 마리가 근데 닭은 뭐라고요? 공룡입니다. 공룡. 그럼 아이들과 함께 닭이 공룡이다. 오는 거 이야기하면서 공룡에 관련된 이야기도 하면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왜 공룡이 페른기 이후에 공룡들이 나타나는데요. 트라이아스 대멸종대. 왜 공룡은 멸종되지 않았을까? 그 이유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공룡이 완전히 멸종하는 시 6,500만 년 전 공룡이 대부분이 멸종합니다. 근데 새는 살아남았다. 새도 공룡입니다. 치킨, 통닭, 우리 바로 닭들의 조상들이 살아남은 것. 어떻게 해서 살아남았나? 우리가 현재 기후가 점점 인류세입니다.
인류새. 닭들의 뼈가 발견되는 시기 1950년대부터 인류새라고 보고 인류새가 들어와서 지금 기온이 점점 올라가고 작년에 1.54도가 되었. 올해 작년에 1.5도 정도 되었고 올해 상반기 때 올해 여름을 지나면서 평균 기온이 지구 평균이 1.54도가 올랐다고 파리 기후 협정에서 2015 정했던 온도가 1.5도였죠. 그거는 깐깐하게 본 겁니다. 원래 과학적으로는 2.0도입니다. 2도가 올랐을 때 티핑 포인트 단계, 즉 도디킬 수 없는 한자어로 임계점, 우리나라 말로 도디킬 수 없는 단계, 바로 시베리아와 그린란드 의 은땅에 갇혀 있는 영구 동토층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품어져 나오는 시기. 인간이 막을 수가. 그럼 지구 온난화는 더욱더 가속화되죠. 3도, 4도 계속 오를 수밖에. 그리고 그 북극은 2030년입니다. 그리고 2050년에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에 있는 얼음 빙하들이 녹으면 그것이 물로 바다로 흘러 들어가죠. 그러면 바다가 담수화됩니다. 그러면 소금기가 염도가 떨어지죠. 그러면 북극에 있는 차가운 물들이 심층 해류를 통해서 적도 쪽으로 흘러가더라. 그러면 열평형이 이루어지거든. 바다의 열평대. 그것이 염도가 달라져서 그것이 멈춰버린다. 그러면 빙하기가 북반구 쪽에 빙하기가 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예상하고 있죠. 기후 비상 계엄을 선언해야 돼. 기후 비상 계엄을 선언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루빨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저는 탄소세를 주장합니다. 탄소세.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그리고 그 재원으로 친환경 산업 구조를 지원해줘. 기업을 지원해줘. 그리고 사회적 약자. 바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에, 기후 위기에 처해져 있는, 바로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해줘야 해요. 그래서 저는 탄소세를 주장합니다. 바로 이런 급격한 우리가 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 줄일 비상계엄을 해야 된다.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규현이 부릅니다. 하루마다 끝도 없이. 하루마다 끝도 없이 너잖아. 별 수 없이 견디라는 거잖아. 가파른 한숨이 공기 속에 퍼져 울먹이는 얼굴로 너네서 웃었고 올해가 우리의 몇 번째였더라. 손가락을 세단한 밤하늘을 봤어. 하려던 말들은 모두 삼키고 잘 지내 괜찮아 나아질 거야. 절대로 안 될 걸 알면서 난 하루마다 끝도 없이 너잖아. 별 수 없이 견디라잖아. 그게 너무 아파 난 이대로 마음이 녹슬기만 기다려. 너 없이도 내일은 또 오잖아. 밤도 낮도 계속되잖아. 그게 너무 슬퍼 널 지우고 너 없는 하루에 익숙해져가는 거. 기다렸다 포기했다 내 일상이야. 숨을 쉬고 물을 마셔 그러다 봐. 늘 보던 너의 얼굴이 분명했었던 윤곽이 흐릿해져만 가. 난 눈물이 나. 내가 참 좋아했던 네 목소리 있잖아. 사랑해 조금 있다 봐. 다시는 못 들을 그 인사들. 셀 수 없는 나를 함께 했잖아. 추억들이 너무 많잖아. 별 수 없이 나는 또 이렇게 너란 시간을 헤매이다 잠들 텐데.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처음부터 몰랐었던 사람. 아마 난 매일 새 것 같은 이별에 무너지겠지만 그래도 견디겠지. 다 그런 거니까 하루마다 끝도 없이. 하루마다 끝도 없이 너잖아. 별 수 없이 견디라잖아. 그게 너무 아파 난 이대로 마음이 녹슬기만 기다려.
하루마다 끝도 없이 지구 평균 기온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16개월입니다. 16개월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세계 기상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1.54도가 올랐죠. 올해 2024년 1월에서 9월까지 전 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 약 200년 전보다 1.54도가 올랐다고 가파르게 점점 오르고 있어요. 특히 올해는 라니냐가 이 지역은 시작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오르겠죠. 그러면 해수 온도가 높으면 그만큼 강수량이 많아질 가능 대비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금치가 습해서 문제가 좀 많다라고 기사에 이렇게 신문에 우리 남해 지역 신문에 이렇게 난 걸 점점 우리 작물 재배가 어려워지는 우리가 기존에 있던 작물들의 현재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작물들의 변화가 이루어질 그 작물들이 제대로 클 수 없는 그런 기후가 되는 그럼 우리는 새로운 작물을 키워야 되겠죠. 그러면 그에 따르는 비용이 또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익혀야 되겠죠. 기술도 익혀야 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거쳐야 되겠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물론 그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전에 우리는 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탄소세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우리가 이 경제적 비용을 한번 계산해 봤는데 기후환경단체에서 했는데 지난 10년간 기후재난으로 피해액이 약 16조쯤 된다고 합니다. 올해 우리 내년 예산이 639조거든요. 5.2% 좀 더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639조인데 그 예산액에서 각 몇 년 지났으니까 한 1조 이상 이렇게 매년 기후에 관련돼서 우리가 돈이 쓰여지고 있어요.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 하고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실에서 함께 발간한 기후의 역습 10년간 연도 지역별 기후재난 피해 양산 분석이라고 하는 정책 보고서에서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보니까 직접 피해액은 4조 1천억 원 그리고 이를 복구하는 데 투입된 비용은 11조 8천억 원이로 그래서 합쳐서 15조 9천억 원 약 16조 원이죠. 16조 원 엄청난 돈이 지금 기후와 관련된 비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누가 더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까? 부자들이죠. 부자들이 훨씬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이거는 통계적으로 조사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재벌가는 자기 건강을 위해서 전기세를 1,000만 원씩 매월 1,000만 원씩 지출하고 엄청나게 온실가스. 근데 왜 똑같은 우리 같이 낸 세금으로 이 피해를 보상해야 됩니다. 당연히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재원으로 친환경 산업 구조로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해야 된다. 저는 강력하게 다시 한 번 주장합니다. 둘이 싱어저가 부릅니다. 사랑이 그래요. 고민해서 아니요 이젠 사랑해요 아니요 내가 반했던 표정을 지으며 몇 번을 잡아 대답은 받죠 아니요 나도 가슴 아파요 아니요 그래도 가주세요 아니요 다른 사람이 있지는 않지만 그만 자리를 비워주세요 사랑이 그래요 이별이 그래요 부르지 않아도 어느새 끝에 와있죠 마음이 그래요 조금만 힘들어지면 단 한순간 내변하는 걸요 아니요 잊고 싶진 않아요 아니요 많이 그리울 테죠 아니요 헛된 기대 속
어떻게 살아보아도 돌아가주지 않을 거예요. 사랑이 그렇게 이별이 그렇게 아프게 하는데 왜 자꾸 나를 안아요. 그렇게 약해서 그토록 겁이 많아서 어떻게 나를 미워하나요. 사랑을 안다고 이별을 안다고 웃으며 말하는 세월이 지난 그날엔 차갑던 내 맘을 조금은 이해할까요. 버려지기 전에 그댈 보내 부족한 나를 그댄 나보다 더 좋은 사람과 행복하세요. 사랑이 그래요. 예, 온실가스도 그래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사람,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온실가스도 이 재밌는 기사라고 하기는 좀 그렇는데요. 경기일보의 10월 24일자 보도에 의하면 한강에서 흘러 들어오는 쓰레기로 인천 앞바다가 엉망이라고. 인천시의회 인천섬발전연구회가 지난 2023년 인천 용동도와 광화 여차리, 백령도, 여흥도 등 4개 지역에 버려진 쓰레기들을 조사해봤다고. 약 46.83톤에 이른다고 하는데, 웅진군의 경우는 541.32km 해안에 곳곳에 35.5톤의 쓰레기가, 광화군은 11.08톤, 중구는 0.25톤 등이 버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51%가 영종도에 버려진 쓰레기의 51%가 플라스틱류였습니다. 유리가 30%, 천연 섬유 등이 8%입니다. 광화도에는 플라스틱이 81%를 차지했습니다. 유리가 12%, 백령도 해안 쓰레기에는 플라스틱류가 89%입니다. 유리 쓰레기 근데 그 반면에 영흥도는 유리 쓰레기가 70%고 플라스틱이 24%였다. 그거는 이제 해안가가 멀어질수록, 한강에서 멀어질수록, 예,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유리가 더 많거나 플라스틱은 멀리까지 가잖아요. 대부분이 80% 이상이 플라스틱입니다. 어디서 버리는 겁니까? 한강에서 흘려들었으니 서울 사람들이 버린 거 아닙니까? 서울 사람들이 1,000만 명의 인구들이 버린 그 쓰레기들이, 플라스틱들이, 유리들이 흘러 인천 앞바다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그럼 당연히 서울 사람들이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람들은 마음껏 배출하고 그 피해는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당해야 됩니다. 지금 기후위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피해를 보고 있죠.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예, 전기 팡팡 씁니다. 팡팡 쓰면 됩니다. 전기 팡팡 쓰죠. 그래서 자기들은 그 기후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러나 그 피해는 우리가 다 지고 간다느냐. 하루빨리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됩니다. 기후와 관련된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여 나가는 방법을 고민할 때입니다.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치열이 부릅니다. 사랑을 억지로 할 수 없잖아. 그래 여기까지 더 지치긴 나를 바라보지도 않네. 너를 붙잡고 싶지 아주 충분히 넌 사랑해서 괜찮은가 봐. 지울 추억이 많아 아프겠지만 견뎌볼 거야. 사랑은
헤어지자. 너는 금방 날 잊겠지. 한참 난 그리워할 거야. 사실 당장 다가온 이별할 걱정보다 마지막 너를 담기에 난 바빠. 전부 없었던 일처럼 모두 버리지 못해. 한동안 아파하고 그리워하고 힘들 걸 알아. 사랑을 억지로 할 순 없잖아. 충분하게 사랑한 네 마음을 너무 잘 알아. 내 욕심 때문에 널 붙잡고 있는다 해도 서로 힘들 거야. 붙잡지 않을게. 헤어지자. 솔직히 아직도 너무 힘든 건 아쉬움 없는 너의 그 표정을 보는 것. 사랑을 억지로 할 순 없잖아. 억지로 사랑을 한다고 해도 예전처럼 날 보는 네 눈빛을 볼 수 있을까. 내 욕심 때문에 널 붙잡고 있는다 해도 이미 끝나버린 많이 변해버린 너잖아. 그렇습니다. 이 탄소세를 또 억지로 도입할 수는 없겠죠. 네,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도 함께 도움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할 때 정말 탄소세가 도입되지 않을까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현재 기후위기가 점점 더 가속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선 괴담 중에 우리 장충동 흉가라고 하는 괴담이 있습니다. 장충동 아시죠? 우리 족발로 유명한 곳이 서울에 족발로 유명한 고치민이잖아요. 장충동 족발. 예. 근데 이 장충동이 조선시대에 뜨는 흉가였습니다. 흉가. 어느 정도 흉가였냐면 여기에 관련된 괴담에 의하면 엄청난 흉가였다. 왜냐하면 이 장충동이 옛날 옛지명 이름이 묵사동인데요. 묵사동. 이 묵사동은 도성. 그러니까 옛날에 도성 안에서는 사람들을 고문도 하고 그다음 여러 가지 뭐 사람들을 죽였죠. 그죠? 그 죽은 시체들이 밖으로 나가는 문이 광희문인데요. 거기에 불과 5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는 묵사동입니다. 그래서 흉한 소문들이 많이 돌았죠. 소화풍속고 중에 보면요. 도성에서는 인가에서 사람이 죽는 사고가 있으면 이를 흉가라고 칭하고서 싸게 팔아버린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흘러가는 곳이 지나가는 500m밖에 노는 광희문에서 5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장충동 이 동네 묵사동이죠. 이 동네는 당연히 사람들이 살지 않는 흉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기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면 뿐만 아니라 인간뿐만 아니라 이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생물들이 멸종합니다. 죽어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흉가가 됩니다. 흉가가 되겠죠. 그 전에 우리가 빨리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우리 바로 행동을 해야 되고 그런 정책들을 우리는 정부에 요구해야 된다. 저는 다시 한번 크게 주장합니다. 김뜻돌이 부릅니다. 속세 탈출.
그 위를 딛는 난 거인의 몸이 되고 바로 죄없이 죄인이 되는 세상도 속죄 않은 삶 나는 빛으로 쓴자 서정한 걸잘못 잃은 밤 눈치장 벽에 먼지들을 안돼 죄인 몸위로 안에 곡소리 썩을 물은 또다시 고이고 이건 누구의 비밀이 밝혀져 운이 종인가 우리는 과연 죽음의 반대를 사는 중일까 속세를 탈출하면 어디로 갑니까? 예, 속세 탈출하면 자연으로 돌아가죠. 예, 자연.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연이 과연 존재하게 될까요? 아니, 어쩌면 흉가가 되어 있을지도. 우리가 지금 현재 온실가스가 점점 더 많이 배출되며 올해 1.54도 올랐다고 합니다. 지구 평균 200년 전보다. 그러면 내년에는 더 많은 기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16개월 연속으로 기온이 상승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죠? 작년에 비교하는 거. 저번 달보다가 무조건 올랐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작년과 비교했을 때 16개월 연속으로 기온이 전 지구 평균 기온이 올랐습니다. 이 추세라면 내년에도 당연히 오를 것입니다. 점점 기온은 급격하게 오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계속 오르게 되면 우리가 장충동 흉가에서 살아갈지도 모른다. 우리 주변은 전부 다 흉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한번 상상해봤습니다. 이번 주 주말은 춥습니다. 추운데 문제는 그냥 온도만 낮은 것이 아니고 바람이 분다는 거죠. 풍. 예. 서고 동저형 기압골 사이에 우리 한반도가 위치하기 때문에 차가운 북쪽의 공기가 바람이 세차게 불어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멀리 나가지 마시고. 물론 자연을 나가서 자연을 만끽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번 주 주말은 참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걸 볼까요? 예, 마당을 나온, 이건 아이들과 함께 충분히 볼 수 있어요. 마당을 나온 암탉을 보면서 우리가 닭이 공룡이다. 자, 공룡이 어떻게 살아남았지? 폐렴기 이후에 트라이아스기 대멸종에서 어떻게 공룡이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공룡이 멸종하는 2500만 년 전 제5번째 대멸종에서 어떻게 공룡인 새는 살아남을 수 있었던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시는 것. 그리고 그 마당을 넣은 암탉을 보면서 우리가 치킨, 예, 통닭 1년에 600억 마리가 도살되어서 우리 인간들이 먹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육식보다는 채식을 한 번만 참아보자는 거죠. 그럼 무조건 먹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육류를 한 번만 참아보자. 그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뭐 어떻게 마당을 나온 암탉을 보는 날을 특별하게
이번에는 우리가 육류를 먹지 말자. 우리가 아름다운 닭이 모성애가 강하다고 했어요. 모성애가 강합니다. 바로 그것을 잘 보여주는 영화가 바로 마당을 낳은 암탉. 그것을 보시고 닭도 소중한 생명이구나를 한번 느껴보고 그리고 채식하는 날로 한번 정해보는 건 어떨까? 오늘은 우리 채식을 하자. 뭐 고구마를 구워 먹든 아니면 호떡을 먹든 이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맛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육류보다는 채식을 먹는 걸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이번 주 주말 춥습니다. 바람 많이 붑니다. 마당을 나온 꼭 봐주시고 11월 5일은 국립새의 날이다. 국립새의 날이다. 새의 날. 엄청난 새들이 지금 멸종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앞으로 30% 이상의 새들이 조류가 멸종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는 1만 종 정도의 새들이 있거든요. 그중에 엄청난 수의 새들이 멸종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후가 점점 변하면 먹이도 변할 거잖아. 그럼 자기들이 항상 찾아가는 철새들 같은 경우는 항상 찾아가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기후 변화로 여러 가지 그 먹이들이 사슬 구조가 바뀌어 버린다면 그 철새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가 없어질 거잖아요. 그리고 제비를 예를 들면 제비가 중국 강남에서 우리나라로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시기가 자꾸 늦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후가 변했거든. 그래서 이 온도를 체감해서 이렇게 제비가 날아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가 추워지면 날아오죠. 따뜻한 남쪽으로. 근데 그것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 그래서 조금 늦어지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기후위기, 지구온난화 이 문제로 흉과가 된다는 것의 이야기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뿐만 아니라 다른 생태계의 생물들도 살아가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완전한 흉가가 되기 전에 우리 이 지구가 흉가가 되기 전에 우리는 어서 빨리 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강력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된다. 기후 관련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저는 단호하게 주장 일주일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